디지털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작은 몸부림. 취준생들에게는 변화하는 세상 속 상식을 공부하고 직장인들의 상식이 진화하는 시간. 부모 리지쿠스! 안녕하세요, 김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리서처 개그맨 송필근입니다. 네, 저는 필근님을 도와서 리서처를 담당하고 있는 성우 이지선입니다. 예. 지난 시간에 저희가 네. NFT에 대해서 네. 예전에 제가 NFT 관련 방송했던 거 때문에 네네. 난 좀 많이 알고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분들한테 너무 죄송한 게 그분들은 나한테 너무 어렵게 가르쳐줬어. 지난 시간이 진짜였어요. 근데 지난 시간은 정말 쉽게 설명을 해주셔서 그러니까요. 많은 분들이 정말 재미있게 들으셨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저는 눈도 즐거웠다는 거. 그렇죠. 또 얼굴 워낙 또, 보시는구나. 네, 또 이제 섹시한 우리 아니, 뇌가 너무 뇌가 섹시하신 것 섹시한 우리 같아서. 멘토님께서 사랑하는 남편에게 한 말씀 하시죠. 미안해. 저는 진짜 이번 시간에 오기를 특히 기다린 게 네. 저번에 우리 멘토님께서 이제 좀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그러니까요. 맞아요. 좀 눈이 초롱초롱합니다 제가. 네. 네네. 오늘 과연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제대로 배울런지 아하.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FT 두 번째 시간입니다. 호모 디지쿠스의 세계로 다 같이 로그인 합시다. 전문가와 함께하는 딥러닝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이 디지털 융합 멘토로 활동 중이신 김상윤 중앙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연구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김상윤입니다. 유독 좋아하시네요. 너무 티가 나죠? 정말. 포크페이스.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표정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니 우리 교수님 지난주에 저희가 첫 방송 하셨는데 네. 어떠셨는지 한번 좀 뒤늦은 소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방송보다 네. 양쪽에 리서처 분이 계셔가지고 역시 이게 딱 선곡 같은 질문들을 하셔가지고 상당히 긴장했었고 또 이번 주에 많은 준비를 하고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뭐 교수님에게는 이제 좌총용 500호가 있다. 같은 팀인 거죠? 그렇죠, 저를 그렇죠. 공격하러 나오신 거예요? 아니에요. 특히나 오늘은 저희가 교수님께 더 잘 보여야 돼요. 그럼요. 맞습니다. 투자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네. 되니까 어깨 좀 주물러 드릴까요? 왼쪽이 좋겠죠? 아주 기대가 되는 오늘 내용인데요. 그 전에 앞서서 우리 필근님께서 네. NFT를 과연 누가 사고 있는지 그렇죠. 조사를 해오셨다고요. 그렇죠. 누가 사는지. 일단 나는 아닌데. 과연 어떤 분들께서 네. NFT를 사고 있는지에 진짜 대해서 궁금해요. 제가 열심히 조사를 해왔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제가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읊어드립니다. NFT의 중심에는 MZ세대가 있습니다. 역시 핍세이의 조사에 따르면요, 미국의 밀레니얼 세대 중에 41%가 NFT를 구매한 경험이 있으며 영국도 45%가 이 시장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Z세대는 커져가는 새로운 소비층이며 이들이 선호하는 것에 대한 스터디가 필요해 보입니다. MZ세대가 열광하는 문화 중에 하나가 바로 슈테크와 같은 리셀링입니다. 중고 판매업자들이 대부분 리셀 시장을 주도해 왔으나 초기 비용 대비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고 희소 가치가 있는 제품을 빨리 알아보는 정보에 민감한 MZ세대가 이 시장을 견인하고 있는 건데요. 과거 한정판, 신제품 출시 이런 경우에 전날부터 매장 앞에서 텐트 치고 자고 이렇게 대기를 하여야 했으나 코로나 이후에는요, 온라인을 통해서 무작위 추첨을 통해 구매 권리를 얻는 래플 방식이 많아지고 있죠. 많은 인원의 참여로 물론 당첨 확률은 굉장히 낮습니다만 MZ세대는요, 이러한 방식이 매우 공정한 방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당첨이 되지 않아도 즐거워하는 게이미피케이션 문화를 가지고 있는 건데요. 글로벌 리셀 시장은 40조 원 규모에 달하고 국내 스니커즈 시장도 5천억 원으로 추정될 만큼 큰 시장이 되고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MZ세대, MG. MZ세대 엄청 나오는데 제가 MZ세대거든요. 저도 MZ죠. 저도 80년생부터 MZ인데 예. 한신이 MZ. 우리가 다 MZ인데 한 번도 거래 안 해보셨죠?
뭔지 몰라요 어떻게 하는지를. 근데 여기에 계속 나온 MZ세대 도대체 그러니까. 누군가요 이 MZ세대들? 난 아닌데. 그러니까. 네, 요즘 이제 MZ 세대가 마케팅용으로 많이 쓰이고 있죠. 네. 워낙 이제 MZ 세대가 근데 폭이 되게 커요. 뭐냐면은 M 세대는 80년생부터니까 약 40대 초반부터고요. 네, 네. 이 Z 세대까지 포함하면은 20대 후반부터입니다. 20대 후반부터 40대 초반까지. 아하. 너무나 넓은 세대죠. 예. 근데 저는 이 세대들보다 살짝 밑에 있는 세대들을 더 주목하는데요. 네. 소위 알파 세대라고 합니다. 알파 세대. 네, 알파 A니까요. AI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디지털 네이티브, 디지털 원주민 세대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태어나자마자 AI와 대화하고 태블릿 PC를 쓰고 하다 보니 이 디지털 세상이 너무나 친숙한 거예요. 네. 내가 소통하는 것도 사람 얼굴을 마주하고 소통하는 것보다 이 SNS에서 소통하는 걸 더 신뢰합니다. 네, 우리 기존 아날로그 세대들은 어떠세요? 우리는 얼굴을 봐야죠. 그렇죠. 전화를 해야 하거나. 네, 디지털로 채팅하시다가 답답하면 전화 거시고 네, 그렇죠, 그렇죠. 전화하다가 답답하면은 야 지금 나와라 그냥 그렇죠, 만나서 그렇죠. 얘기하자 이러시잖아요. 이제 아날로그 세대들 그렇다면은 어. 이 Z나 알파 세대들은 더 디지털에 친숙하고 익숙하다라는 거죠. 자 이들에게는 이제 새로운 세계관이 펼쳐지고 있어요. 우리가 소위 메타버스 세계관, 네. 아바타 세계관이라고 하는데 이 디지털 이 세상이 너무나 친숙하다 보니까 여기에 돌아다니는 아바타 있죠. 네. 이 아바타를 우리가 이제 좀 연배 있으신 분들은 아바타 만들려고 하면은 자기랑 똑같이 만들어요. 오 맞아요. 넥타이 맨 사람, 안경 네. 낀 사람, 예. 딱 보면은 아 이분 50대시다, 40대시다 바로 알 수 그래요? 있죠. 네. 근데 이 Z나 알파 세대들은요 어떻게 해요? 아바타 만들려고 그러면은 외계인으로 만들기도 하고 남성인데도 여성으로 만들기도 하고 중성 인간처럼 만들기도 합니다. 동물 얼굴을 갖다 붙이기도 하고요. 어허.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메타버스 세계관에서는 즉 내가 현실 세계를 내가 살아가는데 디지털 세상에서도 나의 아바타들이 나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 모든 아바타들을 이렇게 뭉쳤을 때 비로소 나가 되는 거예요. 네, 그게 바로 메타버스 세계관, 아바타 세계관이라고 하고요. 자, 이게 NFT랑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이들은 이제 아바타, 메타버스가 너무 친숙하다 보니까 이 디지털 세상에서의 또 소유욕이라든지 혹은 나의 개성을 표출한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내 취향의 이 디지털 컨텐츠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겠죠. 바로 여기서 이제 NFT가 등장하는 겁니다. 아하. 그런데 또 뭐 지금 뭐 MZ 세대뿐만 아니라 지금 뭐 알파 세대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이 우리 호모디지쿠스는 그렇죠. 네. 50대, 아, 그렇죠. 60대 예. 누구나 보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네. 우리도 용기를 잃지 말고 화이팅해서 네, 우리 형님들도 맞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예. 네. 형님들, 누나들 다 우리랑 그러니까요. 비슷하잖아요. 그럼. 네네. NFT의 미래에 우리가 소외돼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교수님?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요즘 이제 워낙 디지털 시대가 빠르게 변화하다 보니까 네. 포모 현상이라고 그러죠. 예, Fear of Missing Out 해서 내가 소외되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생겨나요. 맞아요. 저도 그래요. 그래요. 특히 50대 이상 분들 네. 상당히 답답해하시죠. 너무 변화 빠른데 나는 저거 할 줄 몰라. 그러니까. 돈을 버는데 나 저거 돈 벌 줄 몰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제 이런 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상이 변화가 빠른 것을 우리가 속도를 늦출 수는 없습니다. 그죠? 세상은 흘러가는 거니까.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뭐 직접 투자라든지 뭘 직접 활용하진 않으시더라도 일단은 지식을 계속 습득하시면서 그 와중에 또 기회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아, 그런 측면에서 이 호모 디지쿠스가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 네, 이제 마무리 할까요? 아직 안 돼요. 네네네. 아직 안 돼요. 아직 돈 얘기 안 나죠. 네, 그거 하려고 하는데 무슨 말씀하세요? 일단 이 방송적인 어떤 포장은 끝났어. 이제 지금부터 이제 네, 맞아요. 시작입니다. 외전인가요? 들어가야 되는데. 아 근데 아까 우리 필근 씨가 얘기했던 내용 중에 이제 슈테크 그 리셀링 얘기가 있었어요. 네네. 많이 떠올리시는 그런 플랫폼이 있으실 거예요. 뭐 여러 저도 가지고. 딱 생각나는 플랫폼을 생각했는데 왜 NFT에서 이 리셀링이 나오는지 저는 그러니까. 의아하더라고요. 요즘 이제 신발 운동화를 또 이렇게 수집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아, 맞아요. 그렇죠? 네. 저는 그렇지는 않은데 운동화 장만 따로 만들어 놓고 몇십 컬레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리미티드 네, 같은 네, 거 네. 네, 그런 분들이 많은데 이 신발이 워낙 또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가 있고 가격도 뭐 어느 정도 좀 그런 수준이다 보니까 그렇죠. 여기에 또 몰두하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만큼 이게 어떤 시장이 형성된 거죠. 이게 NFT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가상 세계에서도 내 신발을 이렇게 수집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라는 거죠. 신발이라 함은 신는 거잖아요. 신어야지. 가상에서 뭐 신을 것도 아닌데. 그냥 약간 수집하는 그 차원에서 이제 비슷한 흐름이 될 것이다. 그렇죠.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면 세대가 딱 나오잖아요. 아, 일부러 가만히 있었잖아요, 저는. 아우, 다행이다.
이야 다행이다. 아, 근데 대화를 좀. 예. 사실 여기까지 나왔었거든요. 참았거든 약간. 네. 아 다행이다. 그러니까 일단 뭐 여러 가지 용도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우리 이제 메타버스에서 아바타가 신는 신발로 내가 원하는 어떤 디자인을 구입할 수도 있죠. 그게 이제 NFT로 사야 진품 인증을 받는 거예요. 그냥 돌아다니는 거 사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이제 우리 소위 아이템으로 구매한다라는 아이템. 것을 NFT와 연결해 버리면은 이 세상에 나의 어떤 소유를 주장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 소위 요즘 포켓몬 스티커 유행하잖아요. 네. 그거 왜 모으시나요? 그냥 희소성 때문에 모으는 거 아닐까요? 뭐 희소성 소유욕. 소유욕? 그렇죠, 소유욕. 그러니까 뭔가 인간들이 네. 이렇게 같이 얘기해 보면 에이 뭐 이러면서 실질적으로는 그런 욕구들이 다 있어요. 아. 저는 그게 발현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디지털 세상으로 넓혀 보면은 희소하게 뭐 1000개, 10,000개 딱 발행했다 그러면 또 더 사고 싶죠. 욕구가 생기는 네. 거죠. 네. 약간 거기 우표 모으던 거. 우표 모으던 거. 오늘 정말 옛날 밥 많이 나오네요. 우표 몰라요? 우표. 네, 이렇게 들으니까 조금 그래도 NFT 시장이 내가 몰랐던 시장이지만 좀 가깝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본격적으로 우리가 가장 궁금했던 거 있잖아요. 그렇죠. 돈을 그래서 어떻게 버느냐, 요거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시작이지. 네네. 예. 자, 얼른 알려주시죠. 요즘 이제 뭐 NFT로 돈 버는 방법들은 본격화된 측면은 게임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게임이요? 네, 게임. 로블록스라는 게임도 있고요. 네. 로블록스라는 게임은 그 안에서 나만의 게임을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만들어가지고 이 다른 사람들을 하게끔 만들고 인기가 올라가면 거기 아이템 판매를 합니다. 네. 거기서 이제 통용되는 로벅스라는 화폐를 로벅스. 또 부가가치로 받는 거예요. 네. 이것을 이제 달러로 환전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게임 속 세상에서 돈을 번다. 그래서 play to earn의 트렌드라고 하죠. 게임해서 즐기면서 돈을 번다 이런 거죠. 실제로 NFT로 완전히 구현된 것은 또 대표적인 사례가 엑시 인피니트라는 게임이 있어요. 네. 엑시 인피니트 이게 뭐냐면은 주로 필리핀에서 유행하는 게임인데요. 네. 이게 이제 우리 예전에 다마고찌 아시나요? 다마고치 알죠? 알죠. 다마고찌 우리 손 이게 게임기로 키웠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밥 주고 물 주고 뭐 이렇게 네, 했어야 네, 네. 되잖아요. 엑시 인피니티가 그 엑시라고 하는 그 캐릭터를 키우는 게임이에요. 근데 손품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매번 이렇게 만져주고 뭐 쓰다듬어주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또 하면은 교배를 하고 또 크립토 키티랑 네네. 비슷한 또 개념인데 이걸 이제 필리핀의 친구들이 요즘 관광 산업이 좀 침체하다 보니까 밥 벌어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이 게임 캐릭터를 키워가지고 그거를 다른 해외 이용자들에게 판매하는 거예요. 내가 잘 키운 것을 게임 속 아이템을 판매하는 거죠. 거기에 NFT를 붙인 거예요. 그래야 이 소유권이 정확하게 이전되고 이런 시스템들이 만들어지니까 NFT 경제 활동이 게임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사례 말씀드리고요. 어허. 또 하나는 제페토라고 하는 제페토 저희 저번에 했잖아요. 예. 네네. 저도 지난번 거에 시청했습니다. 네네네네. 네. 네, 제페토라고 하는 게 이제 벌써 이용자가 3억 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냥 10대들 타겟이에요. 10대들 우리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아마 안 하실 것 같은데 네. 10대들의 전 세계 3억 명이 쓰고 있어요. 네. 근데 이 제페토 안에서도 이런 그 NFT 이런 메타버스 생태계가 형성이 되는 게 아바타를 꾸밀 때 뭐 머리 스타일이나 눈썹 모양이나 옷이나 이런 것들 우리 신발도 그렇고요. 이런 아이템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엄청나게 새로운 걸 또 좋아해요. 네. 그래서 이 크리에이터들이 나만의 디자인을 담은 옷을 만들어가지고 신발을 만들어가지고 거기 아이템 거래 시장에 올리면은 제페토 이용자들이 내 아바타를 꾸미기 위해서 그걸 구입하는 거예요. 물론 아직까지 이걸 NFT화 하진 않았어요. 근데 네. 이게 아마 중장기적으로 움직임이 NFT로 연결을 시킬 것이다. 네. 그래야지만 명확하게 소유권 이전이 되고 이런 어떤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장도 하나가 있고요. 또 요즘 뭐 가상 부동산이라고 하는 영역도 있어요. 네. 이 부동산을 가상 세계에서 땅을 사고 건물을 사고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이제 파는 땅이나 건물을 샀을 때 이것을 또 NFT로 기록을 남기는 거예요. 그럼 앞서 말씀드린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기반에 저장을 하니까 이 땅은 내 거다, 네. 이 집은 내 거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전 세계 사람들에게 확인받을 수가 있어요. 제가 그거 관련해서 코인 사가지고 망했죠. 일단 기다려 보셔야 되겠다. 일단 기다려 보셔야 돼요. 네네네. 예. 네, 시장은 커가고 있지만 네. 투자는 반드시 성공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NFT로 인해서 먹을 게 많은 것 같은데 아직까지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접하는 것들은 이제 뭐 예술 작품, 미술품들 정말 부자들만의 거래 같아요. 조금 더 벽을 낮춰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일례로 우리나라의 사례로 그 한 초등학생이 내가 만든 NFT가
천 몇백만 원의 수익을 막 가져다 둔 사례가 있어요. 뭐냐면은 이 초등학생이 그림을 좀 잘 그리나 봐요. 네. 일기장에다가 매일매일 그 내용을 담은 캐리커처 같은 거를 작게 그려놓은 거예요. 예, 예. 그걸 몇 년치가 쌓이니까 아버지가 이것을 되게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고 야 아들아 우리 이거 NFT로 한번 만들어 볼까? 한 거예요. NFT가 뭐예요? 그래서 내가 알려줄게. 아빠가 너무 난놈인 것 같아요. 아버지한테 놈이라뇨? 남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NFT 오픈C라고 하는 전 세계 네. 가장 큰 플랫폼에다가 NFT로 만들어서 올렸더니 미국의 한 아트 컬렉터, 예술 수집가가 네. 이것을 한 건당 그림 하나당 5만 원을 주고 그 거의 올린 걸 다 사간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1,200만 원이나 벌었습니다. 이야, 아버지가 대단하시네요. 네. 그래서 한 언론사가 이제 궁금하잖아요. 컬렉터를 찾아가가지고 혹시 그 본인이 사신 그 1,200만 원치 그림이 한국의 초등학생 작품인데 이걸 왜 구입하셨어요? 그러게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저는 한국인이고 뭐 어린이고 이런 거 잘 모르겠고요. 예. 그냥 이 예술 작가의 그림 화풍이 피카소의 초창기를 닮아 있어가지고 너무나 내가 마음에 들어서 5만 원 정도 가치를 지불하고 계속 모아가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인 분들도 반드시 유명한 뭐 디지털 예술 작가나 이런 뭐 창작가가 아니라 하더라도 내가 좀 이렇게 재밌는 취미라든지 혹은 다른 사람들이 잘하는 독창적인 것들을 갖고 있을 때 이걸 NFT로 발행을 하면은 이렇게 알아주는 사람이 세상 곳곳에 있다라는 거죠. 오. 지금 약간 마음속에 내 거 뭐 있지 하고 생각한 거 나도. 아니, 있잖아요. 저는 집에 가서 왼손으로 그려보려고요. 왼손으로. 혹시 모르잖아요. 네. 이 피카소의 그 젊은 시절 화풍이 나올지. 아니 저는 이렇게 하면 좀 그런데. 빨리 뭔데요? 이거 사타구니에다가 국내 NFT 트렌드 시장도 지금 움트고 있다고 하는데 그 네네. 부분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오셨죠? 네네, 예. 제가 조사한 게 있는데요. 말씀드릴게요. 국내에서도 움트는 NFT 트렌드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내에서는요, 휴대폰 결제 사업자들이 가상자산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다날과 갤럭시와 머니트리는요, 각각 페이코인과 그리고 톨이라는 코인을 발행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제도권 편입을 위해서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또 비트코인 및 가상자산을 활용한 결제 서비스는요, 실생활에서 사용자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주목해 볼 산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가 여기서 약간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좀 드리면요. 이 다날 핀테크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흔히 쓰는 현금 결제를 하게 해준다는 건가요? 코인으로? 근데 지금은 그런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발표를 하는 내용들 저도 이제 언론을 통해 접해 보면은 뭐 암호화폐나 이런 또 우리 NFT 같은 가상 자산이라고 하죠. 네. 이런 시장들이 이제 형성이 되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 어떤 물건을 사거나 아니면 서비스를 받을 때 돈 대신 지불한다라든지 혹은 거기서 또 발행되는 또 새로운 뭐 이렇게 에어드랍 형식으로 나눠주는 NFT를 거기다가 보관하는 형태, 가상 지갑이라고 하죠. 근데 그런 서비스들을 이제 결제 사업자들이 좀 도맡아서 해야 되잖아요. 네네. 이제 그런 시장을 좀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미술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미술품 및 NFT 옥션 플랫폼 사업을 시작한 업체는요. 게임 업체인 위메이드입니다. 위메이드. 네, 위메이드 들어보셨죠? 위메이드는요, 자회사 위메이드 트리를 통해서 NFT 옥션 플랫폼 위믹스 옥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아트, 동영상, 수집품 등 다양한 NFT를 판매하고 있는데요. 옥션과 마켓 두 가지 서비스를 병행하여 NFT 거래를 지원을 합니다. 재미있는 것도 하나 있어요. 예. 서울 옥션인데요. 서울 옥션은요, 자회사 서울 옥션 블루를 통해서 NFT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미술품 등 실물 자산을 디지털화해서 소유권을 분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판매를 하는 거죠. 플랫폼 So2를 론칭을 했는데요. 소액으로도 실물 자산을 부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최근 서울 옥션은요, 지용호 작가의 폐타이어 작품 NFT를 1000개를 발행을 해서요, 업비트에 에어드랍했는데요. 이를 받은 유저들 사이에는 아티스트 커뮤니티가 형성되는 등 미술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합니다. 이야, 일단은 뭐 아는 기업들이 좀 나오니까 귀가 편안하네요. 그래요? 전 이거 조사하면서 제일 재밌었던 게 네. 소유권을 분할을 해서 각자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술 작품 하나. 난 이게 너무 궁금하고 재밌던데요? 그러니까요. 네네. 그리고 또 휴대폰 결제 사업자들 좀 익숙한 기업들 이름이 나왔는데 네. 이 사람들이 이제 가상자산 시장에 지금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 그리고 또 현재 흐름, 현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휴대폰 사업자는 아무래도 우리가 소비 생활이라든지 혹은 뭐 이런 경제 활동에 아주 직접적인 밀접한 소비자들과 관계가 있는 기업들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휴대폰 소액 결제라든지 맞아요. 혹은 뭐 RFID 태그 결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생활에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과정에 이제 NFT나 가상화폐, 우리 소위 가상자산 영역을 요 수단으로 좀 활용해 보자 선도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아직까지 좀 법제도적인 어떤 정비가 필요한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특정금융거래법에서 이 가상자산이라는 것이 규정이 됐는데 아직 암호화폐는 포함이 됐는데 NFT는 아직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아직. 네, 이런 측면들이 이제 법제도가 시장보다 조금 뒤늦게 따라올 수 있잖아요. 이런 측면들이 함께 보완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아까 또 이제 옥션 네. 사례 네. 말씀 주셨는데 사실 이 비플의 우리 예술 작품 얘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서 이제 활용된 경매 시장이 크리스티 경매예요. 네. 엄청나게 유명한 경매 시장입니다. 네. 근데 거기서도 역시나 그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다 보니까 자존심이 있겠죠. 이 디지털 예술까지 우리가 확대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엄청나게 얘기들이 많았어요. 왜냐면 우리는 실물이 존재하는 골동품이나 예술 작품을 거래하는 시장인데 디지털 세상을 포함을 해야 되냐라는 것이죠. 근데 거기 고민 끝에 이 비플이 이렇게 그 5001이라고 하는 작품을 판매를 하게 됐고 네. 이제 이 크리스티는 실물 작품뿐만이 아니라 디지털 작품도 이제 취급을 하게 됐죠.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지금 이 옥션, 서울 옥션과 같은 이런 경매 어떤 플랫폼들도 역시나 이 디지털 콘텐츠, 디지털 예술 작품들을 경매 대상으로서 지금 검토하고 있고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개인이 NFT를 만들고 등록할 수도 있는 건가요? 기업 네. 말고도? 맞습니다. 충분히 누구나. 네네. 아하. 네. 제가 매일매일 잘 자요. 이걸 만들어가지고 NFT로 이렇게 등록을 하기 직전에 만약에 특허청이나 저는 이제 저작권 협회에 소속이 만약에 돼 있으면 거기에 가는 거 먼저 뭘 해야 되는지 아니면 둘 다 다 해야 되는지 뭐 그런 게 있나요? 특허라고 하는 게 이제 저작권을 담는 거고 네. 사실 이 디지털 세상의 특허는 사실 이렇게 우리가 좀 제정되고 잘 갖춰진 것은 얼마 되지 않았어요. 네. 우리 그래서 그렇죠. 과거에 한 20년 전인가요? 소리바다 네네, 알아요. 우리 그 전만 해도 90년대 후반쯤인가요? 예. 그냥 가수들 음원 마구잡이로 들었어요. 맞아요. 돈도 안 맞아요. 내고. 예. 그게 이제 음원이라고 하는 디지털 음원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빠르게 활성화됐는데 이 저작권을 명확하게 디지털 세상에서 인정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막 소비자들은 그때 불만이 많았죠. 이걸 공짜로 듣던 걸 왜 돈 내고 들어야 되냐. 근데 지금 생각하면 어떠세요? 지금 생각하면 약간 좀 미개하게 느껴지죠. 그렇죠. 그때 우리가. 맞아, 네, 맞아. 그게 불과 20몇 년밖에 안 됐거든요. 야, 소리바다랑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니까 이해가 확 된다. 아, 우리도 그러면 몇 년 뒤에는 또 지금의 우리를 보면서 그 걱정을 왜 했지? 그렇지. 이런 그렇죠.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맞습니다. 거네요. 그래서 그게 이제 소리바다의 디지털 그 저작권을 우리가 뭐 20년 전에 우리가 컨센서스를 이루어서 법으로 제정을 했다면은 지금 이 벌어지고 있는 NFT라는 것은 네. 이 음원뿐만이 아니라 모든 영역의 컨텐츠로 이런 것 개념을 확장시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디지털 세상, 가상 세상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우리 저작권 소유권을 분명하게 해주는 시대의 변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건 좀 약간 별도의 개인적인 질문인데 제가 오늘 집에 가서 당장 오픈시에다가 올릴 것들 몇 가지를 말씀드려볼게요. 네. 가장 가치가 있어 보이는 거 하나만 찝어주시겠어요? 아유, 저희도 참여해야 되나요? 좀 하죠. 네네네. 첫 번째. 오케이, 재밌겠다. 우리 집 고양이 이 소리. 안 돼, 안 돼. 두 번째, 호모 디지쿠스 회차별 대본. 돼. 찍어서. 이거 돼. 세 번째, 지금 만나보시죠. 그 리포터 목소리. 잠시 후에 전해드릴게요. 돼. 요거 일단 저는 요것들. 네. 뭐 또 있으면 또 한번 잘 자요. 살자요 소리. 한번 직접 한번. 네. 잘 자요. 오. 네네. 약간 되게 예쁜 게임 캐릭터가 저한테 얘기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네네. 뭐 있을까요, 우리? 뭐 아침에 일어나서 하 하는데 입냄새 날 것 같은 하 소리 뭐 이런 거. 괜찮은데? 괜찮다고요? 재밌는데? 아니, 저번 시간에 배웠잖아요. 방귀도 팔렸다고. 방귀 소리. 네. 어떤 게 좀 그나마 좀 가치가 저는 그래도 이제 잘 자요 사고 잘 자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긴. 왜냐면 목소리가 무기가 있으신 분이니까. 성우시니까요. 네. 그러니까 더 쓰임새가 많고 아무튼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네, 거를 좀 단적으로 좀 예를 들어 드렸어요. 네. 사실 아직 반의 반도 우리가 이야기 못한 거죠. 네, 아직도 우리가 좀 들어볼 이야기들이 너무 많은데 그래도 뭐
이제는 우리가 어느 정도 개념은 이해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요. 네, 일단 그 지금 NFT가 온갖 것에서 다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이 NFT의 어떻게 보면 스토리라든지 정말 이게 희소한 것이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이걸 가지고 어디다 활용할 것이라든지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준을 좀 세워가지고 거기 부합하는 것들을 좀 축소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냥 무작정 이거 돈 될 것 같으니까 너도 나도 이슈가 되니까 이걸 산다 이런 접근이 아니라는 거죠. 뭐 예를 들면은 내가 이 메타버스 세상에서 내 아바타가 여러 곳에서 좀 활동 시간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아바타가 이제 얼굴에 뒤집었을 조금 나름 이제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의 그 이모티콘 NFT로 사서 여기다 얼굴을 덮고 싶어 이런 욕구들이 있겠죠. 그럼 뭐 이거 내가 좋아하는 것에 적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이렇게 구입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아예 그냥 내가 이 NFT 창조자가 될 수도 있어요. 아까 제페토 우리 옷 디자인하는 크리에이터 말씀드렸고 내가 그린 그림을 1,200만 원이나 수익을 만든 초등학생 사례도 말씀을 드렸죠. 네. 이렇게 가상세계에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컨텐츠를 만들어서 이 NFT 사이트에 올려서 또 판매하고 그 과정에 또 소득을 창출하는 형태들이 있고 그러니까 남의 거를 사서 되파는 것도 있지만은 내가 이걸 어떻게 활용할까 아니면 내가 또 만들어 볼까 이런 고민들도 앞으로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투자자의 마음이 좀 더 생기고 있거든요. 네. 저희 같은 이제 초기 투자자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예, 좀 어떤 멘탈을 가져야 된다. 네. 저는 이제 이 요즘 NFT, 뭐 가상 화폐, 뭐 메타버스 이런 투자하시고 이런 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네. 내가 이것을 모르고 투자하는 것만큼 바보 같은 짓은 없다. 그렇지만 알고도 투자하지 않는 것은 바보가 아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아는 게 우선이라는 거죠. 아하. 투자하냐 마냐는 그 이후에 판단할 것이고 이게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다 돈이 될 것 같다라고 하니까 투자부터 먼저 지르고 보시는 분들 절대 금지하셔야 되고요. 네. 내가 지금 이 시대의 변화가 어떤지 뭐 메타버스, NFT 이런 방송을 통해서도 좀 공부하시고 이해하시고 그 와중에 내가 좀 좋아할 것, 내가 활용할 것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좀 속아내서 거기에 해당되는 것들에 대한 투자를 하시면은 네. 충분히 뭐 잘 하실 수 나 있을 왜 것 같습니다. 찔리냐? 네. 집티직이면 100점 100승. 그렇죠. 예, 자포자기면 100점 100패. 아, 애드립 좋았어. 좋았어요. 교수님 말씀을 2주 동안 듣고 나니까 NFT가 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앞으로 우리 곁에 계속 함께 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알아나가야지만이 이 속에서 우리가 조금 더 현명하게 좀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뭐 농담처럼 말했지만 이것도 충분히 방법이 될 것 같고 좀 느꼈습니다. 네. 아무튼 NFT와 함께 우리 교수님의 창창한 미래도 저희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제2의 인터넷이라고 불리는 메타버스 세상 그 속에서 두려움보다는 기대감을 키울 수 있도록 저희 호모 디지쿠스가 여러분들을 항상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